오후 6시 42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플랫폼에는 매일 같은 사람들이 섰다. 같은 위치, 같은 표정, 같은 피곤함을 안고 그중 한 남자가 있었다. 정민우, 53살, 중견 건축자재 회사의 평범한 영업부장. 회색 코트를 입고 늘 왼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플랫폼 세 번째 기둥 옆에 섰다. 그가 그 자리에 서는 이유는 간단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네 번째 칸 문이 딱 그 앞에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칸 안, 문 옆 손잡이 근처에는 매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강지은, 48살, 대학병원 간호부장. 남색 패딩을 입고 늘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보다 두 정거장 앞인 강남역에서 탔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민우는 역삼역에서 타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3년. 정확히는 1917일째였다. 민우는 세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부터 그 숫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우연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날, 급하게 뛰어들어간 지하철 안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뒷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곧은 어깨선,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조용한 옆얼굴,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발걸음은 그날부터 그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6시 반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도 민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동료들은 그가 언제부턴가 칼퇴근을 한다며 농담을 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부인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냐고. 민우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대학생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지 그 시간 그 지하철에 타고 싶었을 뿐이었다. 역삼역 플랫폼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3분. 민우에게는 그 시간이 묘하게 설렜다. 오늘도 그녀가 있을까?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피곤한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기대가 되었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익숙한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나 그녀가 서 있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제까지 입던 남색 패딩이 아니었다.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우는 그녀에게서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 섰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3년 동안 유지해온 그 거리. 그는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옆얼굴이 창문에 희미하게 비쳤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 그늘이 있었다. 힘든 하루였나 보다.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을 걸고 싶었다. 괜찮으시냐고,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니,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이 거리가 편했다. 이렇게 조용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렸다. 설릉역, 삼성역, 종합운동장역. 그녀는 교대역에서 내렸다. 언제나처럼 문이 열리기 전 그녀는 가방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민우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민우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그녀는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문이 닫혔다. 민우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 그것으로 오늘의 만남은 끝이었다. 민우는 다음 정거장인 서초역에서 내렸다. 집은 거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3월 초의 바람은 아직 겨울을 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거실 불을 켜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다가 끄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것이 민우의 하루였다. 3년 동안 반복된 하루. 그런데 이상했다. 외롭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외롭기는 했지만 견딜만 했다. 매일 6시 42분. 그 짧은 시간이 민우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를 본다는 것,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났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그녀를 볼 수 있겠지. 그 생각이 그를 잠들게 했다. 4월이 왔다. 벚꽃이 피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재킷을 입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도 조금 덜 붐볐다. 봄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민우는 그 변화 속에서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했다. 어느 날 그녀가 머리를 잘랐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턱선까지 짧아졌다. 단발머리, 얼굴선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민우는 깜짝 놀랐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변화였다. 그녀는 짧아진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새로운 습관을 가졌다. 그 작은 동작이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어느 날 그녀가 책을 들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았다. 하지만 그녀는 문고판 소설을 펼쳐들고 조용히 읽었다. 민우는 제목을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 가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내용일까? 재미있나 보다. 민우는 궁금했다. 어떤 이야기가 그녀를 웃게 하는지, 어떤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는 다음 날 서점에 들렀다. 문고판 소설 코너를 천천히 둘러봤다. 베이지색 표지의 책, 얇은 책, 파란색 글씨가 있는 책. 그가 본 건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민우는 빈손으로 서점을 나왔다. 조금 허탈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가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민우는 평소처럼 역삼역 플랫폼에 섰다. 지하철이 들어왔고 그는 4번째 칸에 올랐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민우는 당황했다. 칸 안을 둘러봤다. 그녀는 없었다. 혹시 다른 칸에 탔나 싶어 옆칸을 기웃거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나? 민우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금요일이니까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민우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창밖 풍경도 다른 승객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을 채웠다. 서초역에 내려서도 집까지 걷는 동안에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월요일, 민우는 조금 일찍 퇴근했다. 6시 30분에 역삼역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0분 빠른 시간이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적었다. 그는 3번째 기둥 옆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렸다. 6시 38분 차가 들어왔다. 민우는 4번째 칸에 올랐다. 그녀가 없었다. 6시 42분 차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민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탔다. 하지만 역시 그녀는 없었다.
민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며칠 휴가를 쓴 걸 거라고, 부서 이동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우는 6시 42분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다. 심지어 6시 30분 차부터 6시 50분 차까지 세 대를 연속으로 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민우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빈자리를 남겼다. 3주째 되던 날, 민우는 결심했다. 교대역에 가보기로. 그녀가 매일 내리던 그 역에 가서 혹시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다. 서울 한복판 수백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하지만 그는 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교대역에서 내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출구는 여러 개였다. 그녀가 어느 쪽으로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무작정 3번 출구로 나갔다. 큰 대로변이었다. 병원, 약국, 편의점, 카페, 평범한 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한 블록, 두 블록,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당연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이렇게 무작정 걷는다고 누굴 만날 수 있겠는가. 30분쯤 걸었을까. 민우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그보다는 마음이 아팠다.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괜찮을까.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다시 만나지 못해도 좋다. 다시는 볼 수 없어도 좋다. 그저 그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그것만 빌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는 놓아줄 때라고. 하지만 마음이 그 결심을 따라주지 않았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민우는 병원에 있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50살이 넘으면서부터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권장했다. 민우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주말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다. 검진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낯선 기계들 사이를 오가며 민우는 피곤함을 느꼈다.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간호사가 결과는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안내했다. 민우는 병원 로비로 나왔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병원 근처에서 국밥이라도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복도를 걸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흰색 간호사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민우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강지은이었다. 그녀였다. 틀림없었다. 짧아진 머리, 곧은 어깨선, 그 익숙한 걸음걸이. 민우는 숨이 막혔다. 3주 만에 보는 그녀였다. 아니,
정확히는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녀였다. 지은은 차트를 보며 걷고 있었다. 그래서 민우를 보지 못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5m, 3m, 2m. 민우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는 척을 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 지은의 눈이 약간 커졌다. 민우 역시 얼어붙었다. 서로를 알아봤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지만 3년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하철에서 뵙던 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여기는 검진 오셨나 봐요. 네,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요. 강 선생님은, 저는 여기서 근무해요. 간호부장이에요. 그러셨군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3년 동안 나누지 못한 모든 말을 눈빛으로 나눴다. 민우는 그녀가 왜 지하철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요즘 지하철에서 못 뵀던 것 같은데.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재를 눈치챘다. 네, 저도 선생님을 못 봐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 부서가 바뀌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중환자실로 발령이 나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죠. 민우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 아프거나 이직을 한 게 아니었다. 단지 근무 시간이 바뀐 것뿐이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힘드시겠어요. 교대 근무는 체력적으로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은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민우는 그 순간 그녀의 웃는 얼굴을 처음 똑똑히 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지은을 불렀다. 부장님, 잠시만요. 지은은 뒤를 돌아보고 다시 민우를 봤다. 죄송해요. 일이 있어서. 그럼. 네, 수고하세요. 민우는 손을 가볍게 들어 인사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뛰어가듯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뛰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10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떨림은 없었다. 아니, 어쩌면 20대 때 이후로 처음인지도 몰랐다. 민우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거리의 나무들은 짙은 초록빛이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단지 그녀와 몇 마디 말을 나눴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오늘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 그는 오랜만에 행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6시 42분 지하철을 탔지만 그녀가 없다는 걸 알았다.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것을 기다렸다. 다시 만날 기회. 민우는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3년 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다. 병원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민우는 퇴근길에 교대역을 지나다가 문득 멈췄다. 그리고 결심했다. 병원에 가보자고. 혹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녀가 근무 중일 수도 있고 이미 퇴근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민우는 병원 입구로 들어갔다. 로비는 한산했다. 저녁 시간이라 외래 진료는 거의 끝난 상태였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중환자실은 몇 층인지도 몰랐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민우는 숨을 멈췄다. 지은 역시 민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 뵙네요. 지은이 먼저 인사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나가다가. 그냥 검진 결과 나오셨어요? 아직이요. 다음 주쯤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으실 거예요. 특별한 문제 있으면 미리 연락 오거든요. 다행이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지은이 먼저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도요. 지금 막 끝났거든요.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드실래요? 민우는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먼저 식사를 제안했다. 꿈인가 싶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지은은 민우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덧붙였다.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먹기 좀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같이 먹죠. 민우는 서둘러 대답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걸어갔다. 5분 정도 거리였다. 걷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손에 땀이 났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저 궁금했어요. 네, 지하철에서 항상 보던 분이 누구신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타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민우는 놀랐다. 그녀도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구나. 지은은 웃었다. 부담 없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국밥집에 도착했다. 작고 오래된 가게였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했다.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강남에 있는 건축자재 회사요. 영업부장이에요. 아, 영업 일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기숙사 생활에서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 지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그래도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긴 하죠.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이해하는 빛이 어렸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랑은 5년 전에 이혼했고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일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퇴근길 지하철이 좀 외로웠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저녁 혼자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시간 같은 칸에 계신 분을 보게 됐죠. 그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민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 외로웠고 위안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로를 의식했던 것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다. 이해, 공감, 그리고 조용한 연결.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했다.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의 온기였다. 그날 저녁, 민우와 지은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지난 3년, 지난 10년, 그리고 더 오래된 과거, 젊었을 때의 꿈, 이루지 못한 것들, 후회하는 것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은 깊어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별이 총총했다. 집이 어디세요? 지은이 물었다. 서초동이요. 선생님은 방배동이에요. 같은 방향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도요. 지은은 다른 칸으로 향했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년 동안 봐온 그 뒷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그녀를 조금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웃음을, 외로움을. 민우는 미소 지으며 지하철에 올랐다. 그날 이후 민우와 지은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지은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 검진 결과 잘 나왔냐고, 별일 없냐고. 민우는 감격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지은도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몇 번의 문자가 오갔다. 짧은 안부,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 민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즐거웠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설렜다. 혹시 지은의 문자일까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이름이 뜨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요. 그럼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날씨가 좋다던데. 민우는 기쁜 마음에 즉시 대답했다.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남산은 어때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거요. 완벽한데요. 토요일 오전 10시. 두 사람은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 앞에서 만났다. 지은은 연한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썼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민우 역시 청바지에 가벼운 재킷을 입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케이블카 표를 끊고 탑승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다. 가족 단위,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케이블카에 올라타자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초록색 나무들. 지혜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다. 정말 높네요. 이렇게 올라오기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 지혜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시간 참 빠르죠.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게 될 줄. 저도요. 민우는 공감했다. 10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아들은 중학생이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2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엔서울타워 쪽으로 걸었다. 전망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우와 지은은 인파를 피해 조용한 산책로로 들어섰다. 나무 그늘 아래로 난 길. 새소리가 들렸다. 여기 좋네요. 지은이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가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환자들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민우는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다. 회사 생활, 어려운 거래처, 혼자 사는 일상. 1시간쯤 걸었을까. 두 사람은 작은 벤치에 앉았다. 앞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시원했다. 지은은 가방에서 생수 2병을 꺼내 하나를 민우에게 건네렸다. 고마워요. 민우는 물을 받아 마셨다. 시원했다. 지은도 물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우 씨. 네. 사실 지하철에서 처음 본 게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3년 전 가을이었죠. 맞아요. 그때 저는 막 이혼 수속을 끝낸 직후였어요. 매일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빈집, 혼자 먹는 저녁, 견디기 힘들었죠.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당신을 봤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도 나처럼 매일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냥 기계처럼 살았죠.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퇴근이 기다려졌어요. 선생님을 보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민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한참 후 지은이 일어섰다. 내려갈까요? 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산길은 완만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가끔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5월은 아름다웠다. 실록이 짙었고 하늘이 높았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배가 고팠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대화는 끝이 없었다.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지하철을 타러 갔고 민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돌아서는 순간 민우는 뒤를 돌아봤다. 지은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꼭이요.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6월이 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맑은 날들이 이어졌다. 민우와 지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때로는 저녁 식사를, 때로는 주말 산책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없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민우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지은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웃음을 보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손을 잡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고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게 사랑일까? 민우는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질문을 되뇌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허전했고 그녀의 문자를 받으면 하루가 밝아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의 제안이었다.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한강은 고요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지은이 물었다. 민우는 맥주 캔을 따며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매일 비슷하죠. 선생님은? 저도요. 요즘 중환자실이 좀 바빠서 힘들긴 해요. 하지만 견딜 만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고마워요. 지은은 웃으며 치킨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고 마셨다. 멀리서 거리 음악가의 기타 소리가 들렸다. 구슬픈 멜로디였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민우 씨. 네. 우리 참 신기하죠.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다가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정말 그래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병원에서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마 영영 모르는 사람으로 남았겠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만나서.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겨우 그 말만 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맥주를 마셨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한강변에 가로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돗자리를 걷고 쓰레기를 치웠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민우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하철 타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은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왜 말을 못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좋아한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그냥 그 한마디를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며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친구로 남을 거라는 것을. 아니, 친구조차 아닐지도 몰랐다. 어중간한 관계로 서로를 소모하다가 결국 멀어질 거라는 것을. 민우는 결심했다. 용기를 내야 한다고. 거절당하더라도 마음을 말해야 한다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7월,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일 비가 내렸다.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하고 부슬부슬 내리기도 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습했다. 민우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주말에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지은은 흔쾌히 응했다. 토요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비는 쉬지 않고 내렸다. 민우는 우산을 쓰고 카페로 향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말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앞에 앉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우는 손을 마주 잡고 용기를 냈다. 지은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은 민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궁금함이 어렸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지은 씨를 좋아했어요. 3년 전 지하철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매일 지은 씨 생각을 했어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고 지은 씨 모습을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해요. 아니, 더 좋아해요.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함께 있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지은 씨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민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민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긴 침묵 끝에 지은이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저도 알았어요. 네, 민우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요즘 만나면서도 느꼈어요. 민우는 놀랐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다. 사실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많이. 함께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처받기 싫었고 다시 실패하기 싫었어요. 그녀는 민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라요. 안전해요. 따뜻해요. 함께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 그럼, 하지만 민우 씨, 저는 두려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도 있고 서로 상처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냥 이대로 친구로 남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지은 씨, 저도 두려워요.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지은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우 씨,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어때요? 지은은 한참 동안 민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지은도 웃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따뜻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카페 안은 포근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것들.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지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산을 같이 쓰고 빗속을 걸었다.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오늘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민우 씨도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몸을 기울여 민우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짧은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순간이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지은 씨도. 지은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의 집을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웠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민우는 춥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혼자 웃었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8월,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왔다. 민우와 지은은 이제 연인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사귄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일상이 달라졌다. 민우는 이제 매일 아침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지은도 답장을 보냈다. 민우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다. 민우는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퇴근 후에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저녁을 먹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산책을 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어느 토요일, 지은이 민우의 집에 놀러 왔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었다. 민우는 며칠 전부터 청소를 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지은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와, 생각보다 넓네요. 지은이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래되긴 했지만 나쁘지 않죠. 아니에요.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지은은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책장에 꽂힌 책들, 소파에 놓인 쿠션. 그녀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민우의 아내와 아들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분이 부인이셨나요? 네, 아름다우셨네요. 고마워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그리우시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좋은 추억.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녀에게 커피를 내주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지은 씨,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정말요? 민우 씨가 요리할 줄 알아요? 간단한 것만요. 파스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민우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지은은 채소를 씻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자꾸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도 즐거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은이 토마토를 자르며 물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누군가를 위해 만들고 싶어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도 웃었다. 30분 후 파스타가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민우 씨. 네, 이런 거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함께 저녁 만들어 먹는 거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쥐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했다. 민우가 씻고 지은이 닦았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틀었지만 보지는 않았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회사 일, 병원 일, 날씨 이야기.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지은은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민우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또 오세요. 그럴게요. 지은은 문을 열고 나갔다. 민우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그녀를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이 손을 흔들었다. 민우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혼자 소파에 앉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지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9월이 왔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아졌다. 민우와 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시련이 온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우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중환자실 근무가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다. 민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금요일 저녁, 민우는 참지 못하고 병원으로 갔다. 로비에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강지은 부장님 계신가요? 강 부장님은 오늘 휴가셨어요. 휴가요? 네, 며칠 전부터요. 민우는 당황했다. 휴가라니. 왜 말을 안 했을까? 어디 간 걸까? 집에 있는 걸까? 그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방배동의 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래도 없었다. 민우는 걱정이 되어 관리실에 갔다. 죄송합니다만 이 동 305호에 사시는 강지은 씨 혹시 보셨나요? 아, 그 집 주인분이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가시던데요. 짐을 싸서요? 네, 큰 캐리어 하나 끌고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짐을 싸서 나갔다.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날 밤 민우는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민우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우 씨, 저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 씨, 어디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저 지금 대구에 있어요. 대구요? 네. 엄마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내려왔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떠난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입원하셨는데 이제 안정됐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사시거든요. 제가 돌봐드려야 해서. 얼마나요? 한 달.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민우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한 달. 길면 그 이상.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가 우선이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잘 돌봐드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연락할게요. 네, 자주 하자고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지은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은 흘렀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10월, 11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민우와 지은은 매일 통화를 했다. 문자를 주고받고 가끔 영상통화도 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시간은 길고 힘들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회복했지만 혼자 두기가 어려웠다. 지은은 고민 끝에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했다.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했고 이사 준비를 해야 했다. 시간이 더 필요했다. 12월 초 드디어 지은이 서울로 돌아왔다. 민우는 서울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 KTX에서 내린 지은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우 씨, 지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긴 포옹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 속삭였다. 저도요. 정말 많이. 이제 안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역 밖으로 나왔다. 12월의 서울은 추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다. 며칠 후, 지은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서초동의 작은 투룸이었다. 민우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민우는 이사를 도왔다. 짐을 나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청소를 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70대의 다정한 할머니였다. 민우 씨,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지은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이사가 끝나고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제 지은이 가까이 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다. 12월 중순. 지은의 교대 근무가 끝났다. 다시 정규 근무로 돌아왔다. 그 말은 다시 6시 42분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처럼 역삼역 플랫폼에 섰다. 세 번째 기둥 옆. 4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민우는 네 번째 칸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 지은이 서 있었다. 문 옆 손잡이 근처. 예전 그 자리. 그녀는 민우를 보고 웃었다. 민우도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다시 왔네요. 이 지하철에 지은이 말했다. 네, 다시 왔어요. 함께 지하철은 출발했다.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설릉역, 삼성역, 종합운동장역을 지나 교대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지은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민우와 함께 서초역까지 갔다. 그리고 함께 내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플랫폼을 걸어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왔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었다. 지은 씨. 네, 사랑해요. 민우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민우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안았다. 긴 포옹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의 별이 빛났다. 그는 생각했다. 3년 전, 지하철에서 그녀를 처음 봤던 그날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함께였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다. 저도요. 내일 봐요. 6시 42분에 민우는 웃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6시 42분 그 시간에 만날 것이다. 같은 지하철에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다. 조용하고 느리고 하지만 깊고 진실한 퇴근길 지하철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